격하게 아끼는 우리 달팽이 분들 큰일입니다. 달팽이 분들도 혹시나 연준을 믿지 못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현 시장은 연준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장의 대폭락을 경고하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달 전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현 시각 미국은 사실상 폭락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리버스 마켓 크래시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시장 폭락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에 진행될 수도 있고요. 오랜 기간 꾸준히 진행돼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현 시장에서도 우량한 자산을 거침없이 모아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현재보단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폭락에 대한 두려움보단 상승장에 도태되는 자신의 모습을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장은 내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장의 생각에 적중한다면 자산 시장은 다시 불타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같이 불타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연준은 자신들을 믿지 않고 있는 시장에게 계속된 경고장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 시장에게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 있다면서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믿을란다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의 자료를 보시면 이러한 상황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시장은 곧 열리게 되는 다음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확률을 98%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가히 100%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매우 높은 확률로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내년 첫 금리 회의 때도 96%의 확률로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연준은 시장에게 어떠한 신뢰도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은 내년 3월부터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의 자료를 보시면 내년 3월엔 29%의 확률로, 특히 내년 5월엔 60%의 확률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지표 CME 패드워치의 자료를 참고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의 이 확률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무시무시한 블랙스완 같은 일이 내년 5월 전까지 터지지 않는 한에는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연준이 현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내년 3월 혹은 5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자산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폭락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짧게 마무리되면서 마치 이전에 코로나 폭락장 이후 곧바로 대세상승장이 찾아온 것 마냥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현재의 연준에게는 과거에 없던 인플레이션이라는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번만큼은 금리를 쉽게 인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연준은 이 같은 상황을 매우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게 금리 인하라는 희망을 함부로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생각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의 물가 상승률과는 거리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준은 시장보다 지킬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준은 자신들의 평판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자신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장이 연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연준은 시장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렇게 11번의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튀어나왔고 이런 상황도 무려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쉽게 공표할 수 없을 겁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혹은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을 시장에게 안겨주는 순간 물가의 상승률은 잡기 더 어려워질 테고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신뢰도에 큰 금이 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연준도 언젠간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GDP는 여전히 긍정적인 수치이지만 과거보다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건 부인하지 못할 팩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채무불이행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파산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부채 수준은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내달리고 있는 실정이죠. 애틀랜타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2%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기 대비 4.9%에서 크게 하락하는 수치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연착륙만 있을 거라는 연준도 요즘 그 말에 힘이 점차 빠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높은 금리가 가계와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우리들에게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빡빡해진 대출 조건과 현 시각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연체율 상승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하고 있는 연준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량한 자산을 모아가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양적 완화가 아닌 양적 긴축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량한 자산을 평소보다, 과거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즌이라는 거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매우 간단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건 미국이 돈 복사기의 전원을 켜버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돈을 찍어내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게 미국입니다. 그것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인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없는 돈을 마법처럼 창조해내서 정부에 대출도 해주고 또 그 돈을 쓰고 또 그 돈을 쓰면서 꾸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금보다 우량한 자산들의 가격이 역사적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라고 달라질까요? 저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양적 긴축이라는 건 돈 복사기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요즘 같은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대폭 등장이 찾아왔던 건 왜 그랬겠어요? 맞습니다. 돈 복사기가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미국이 없는 돈을 마법처럼 찍어내 버렸으니까요. 몇 조 달러 이상의 돈을 찍어내 버렸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상승한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세요. 이러한 반복된 사이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떠한 우량주든 자신이 믿는 우량주를 열심히 모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CME 패드워치의 자료를 우리가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입니다. 시장이 연준을 믿지 못해서 데이터의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지킬 게 많은 연준의 입장에선 내년 여름 전 너무 이른 시기엔 금리 인하를 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돈 복사기 전원이 꺼져 있는 양적 긴축 시즌입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돈 복사기의 전원이 켜지는 양적 완화의 시즌도 결국엔 도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모든 우량한 자산은 양적 완화보단 양적 긴축 시즌 때 더 효율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반복된 사이클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행한 자와 실행하지 못한 자로 또 분류가 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판단과 실행력에 따라 그동안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 왔었고 가난한 이는 계속된 가난을 경험해 왔습니다. 어쩌면 변해야 되는 건 금리가 아니라 우리들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부터 이번 경제 사이클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저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산 또한 급격하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라는 건 공포심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무서운 건 지구상 모든 인류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폭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건 향후 양적 완화 시즌 때 상승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우량한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